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늘 매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정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갤럽에서 이번 주에는 보니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보면은 테마, 그 행정수도 이전 찬반 문제를 놓고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응답자의 49%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42%는 찬성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 RN서치,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보면 리얼미터 등등 보면은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 행정수도 반대에 대해서 물론 그건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한 500명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으니까 좀 더 보면은 뭐랄까 좀 더 신뢰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오차 범위가 좁으니까. 어쨌든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49%, 42%가 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RN서치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좀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에 한 발짝 앞서서 어떻게 보면 어떤 흐름, 여론의 흐름, 향배를 갖다가 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 데드크로스 투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데드크로스한 이후에 여전히 데드크로스, 즉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그러한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거의 들쭉날쭉해요. 근데 저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보면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리얼미터나 RN서치 또 여타의 조사와 달리 ARS가 아니라 전화로 응답자가 직접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응답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질문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가급적 중도다,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감추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수행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부터 먼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정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조사에 찬성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한 44%입니다. 이미 RN서치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 이미 40대 초반, 40대 어떤 경계선을 오락가락하면서 조만간 3호선 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수적으로 나온다는 한국갤럽조차도 지금 44%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도 물론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부정평가도 조금 내려 45%인데 여전히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보면 10%는 어느 쪽도 아니다, 잘 모르겠다, 응답 거절한다. 그것이 한 10% 의견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령별로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20대, 즉 만 18세부터 29세까지가 지지한다가 39, 지지하지 않는다 38,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거의 한 25% 잘 모르겠다는데, 즉 20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39%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연령별로 44%인데 20대는 39%, 30대는 48%, 40대는 56%, 즉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 주요 지지 계층이 30대, 40대임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대가 되면은 긍정이 46, 부정이 48로 부정이 높습니다만은 여전히 긍정도 46까지 나오고 있고 60대 가면은 36%. 그러니까 20대가 39% 지지율이 60대 이상이 36%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지지하지 않는, 즉 직무 수행을 부정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자유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수행에 부정적입니다 하면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1001명 대답자 중에서 455명이 나는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 갖다가 싫어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것이 455명입니다. 455명인데 그 중에 부동산 정책이 30%, 역시 국민들은 정직합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22번째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내놓고 어제 그제 보면 국회에서 전대미문에 그야말로 날치기, 사실상 합법적 날치기를 통해서 뭐 전월세 대책이다 뭐다 결론은 간단해요. 지금 6.17 7.10 공희다 보면은 공급은 하지 않겠다, 다음에 돈 흔한 얘기로 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야 되는데 그거 틀어막겠다. 그러니 뭐 전세, 월세 폭등하고 집값 폭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전월세 사회주의식으로 뭐 2+2, 그 다음에 보면 2년 거주하고 2년 앞으로 2년 후 4년 후 조만간 이번에 새로 신규로 계약하지 않는 그런 사람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올 10월달, 예를 들어 올 한 10월달에 이 기존에 살던 사람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서 새로 전세를 내는 임대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번에 임대를 주면 매년 5%씩 4년 동안 자기가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세값을 갖다가 기존의 3억에서 2배, 6억으로 올려버립니다. 점점점 앞으로 전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일단 당장 쏘나기는 피하자는 식으로 자기 허벅지 살을 갖다 베어서 먹으면서 자기 다리가 점점 부실해지는 것을 모르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정확히 알죠. 그러니까 직무수행 부정평가자 455명 중에서 자유응답이었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가 30%,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즉 경제 민생 파탄이 11%, 그 다음에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국정운영이 8%, 그러니까 거의 50%의 응답자가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그런 국정운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어쨌든 부동산 대책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의 실패로 그야말로 모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궁하면 통한다고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쪽으로 모든 이슈를 말아넣자. 그리고 글로 가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자기 스스로도 못 믿는 최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술을 갖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올 월요일날 했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어떻게 물어봤냐 하니까 이렇게 봤어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자의 49%가 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세종시를 갖다가 새로운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가 42%입니다. 9%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직접 이쪽 전학원 한국갤럽 측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육성 대 육성, 얼굴은 직접 보지 않습니다만은 사람 대 사람이 대화하면서 여론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여론조사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아요. 즉 내가 전화 받았을 때 한국갤럽은 최소한 내가 황태순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누구야? 그 사람 김개똥인지 그 다음에 홍길동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뭐랄까 충성도가 떨어지거나 조금 괜히 쓸데없이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에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아니 명색이 대한민국 검사장, 차관급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검사장이 자기 밑에 하위직인 부장검사가
저 압수수색하면서 핸드폰 비밀번호 푼다고 그야말로 붕 날라와서 때려 눕혀갖고 얼굴을 누르고 뺏어가는, 아니 대한민국 검사장, 차관급 현직 검사장이 그렇게 지금 유린당하는 판에 만약에 자칫 어떻게 대답했다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정직하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갖다 행정수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굉장히 보면 충성도 강한 사람이에요. 이른바 대가 센 사람이죠. 그리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사람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 봐야 되겠죠. 문제는 9%의 의견 유보자는 사실은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없는데 죽어라 하고 5분 이상 걸리는 그 설문에 응하겠습니까? 응답률 10% 내외입니다. 100통 걸면은 10명이 끝까지 대답하는 거 10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전 응답자 전국적으로는 서울을 계속 저 행정수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가 49%, 아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가 42%인데, 서울시 유지 응답은 서울 시민,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61%가 서울시에 유지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지 마세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대전, 세종, 충남은 57%. 그건 이해합니다. 자기 고향에 어쨌든 수도가 온다는데 싫다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전, 세종, 충청이 1등이 아니에요. 1등인 지역이 어딜까요? 광주, 전라도입니다. 6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응답자의 61%가 서울시의 행정수도를 유지하자 대답했는데, 광주, 전라의 응답자의 67%가 세종시로 이전하자. 참 남의 일에 참 관심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행정수도 문제, 이전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문재인 정부 그렇게 이것이 꼭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당신이 이렇게 자신 있는 거라면 내년에 있을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약으로 걸어라. 공약으로 걸어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진정성을 믿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랜만에 시원한 홈런 한번 때렸다고. 자,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2002년 대선 당시에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 갖다 공약을 걸었고, 또 2003년 2월 25일 드디어 노무현 정부 출범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수도 이전 문제를 갖다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또 2004년 6월 이 뭐냐니까 그때 바로 유명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 헌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 이전은 안 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2004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두고 한국갤럽이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에 각기 조사했었어요. 2003년 12월 조사에서는 충청도가 그때는 꼭 세종시는 아니었죠.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찬성이 44, 반대가 서울시 유지가 43, 팽팽했습니다. 또 2004년 6월 조사에서도 찬성이 46, 반대가 48, 팽팽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49대 42 정도면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렇게 되면 7%포인트가 나죠. 근데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즉 7%가 나면 오차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도 이전, 서울 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의 응답자의 61%가 보면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7년 전에, 그러니까 2003년에는 세종시, 그러니까 서울시의
서울시에 유지해야 된다. 즉 세종시 반대, 수도 이전 반대죠. 서울시에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 세종, 충청도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그 당시 충청권에서는 8%였어요. 근데 지금은 36%로 거의 4배 가까이, 4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전, 세종, 충청. 왜냐하니까 그때 2003년에는 충청권으로 옮긴다고 그랬지 그게 어딘지 명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종시로 간다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세종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뭐 충북 또 뭐 대전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남의 일에 그렇게 무슨 딱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장 등을 돌리고 있는 20대가 그때는 35%가 서울시 유지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55%가 서울시에 유지해야 된다. 왜? 20대가 사실 집도 사기 어려운데 사실 문재인 정부 얘기대로 하면은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시 집값 떨어지니까 좀 살기 편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같지 않습니다. 이미 20대 청년들도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야말로 지금 당장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빤한 야바위를 쓰는 야바우 짓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속셈을 다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